2023년을 강타한 혁신 기술하면 AI를 많이 떠올리시겠죠. 하지만 AI에 못지않게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신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GLP-1 비만 치료제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이 일론 머스크나 킴 카다시안의 다이어트 약으로도 유명한 위고비도 들어보셨을 테고요. 또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이나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라는 제품명도 혹시나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품들이 모두 GLP-1의 유사체입니다. 작년부터 GLP-1의 인기는 사실 엄청났습니다. 가장 유명세를 얻은 오젬픽이 보톡스와 비아그라 이후로 가장 빨리 유명세를 얻은 약물이라는 평가를 얻었을 정도였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 과학 잡지 중 하나인 사이언스지가 2023년에 놀라운 발전을 보인 기술로서 이 GLP-1 유사체를 꼽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위고비와 오젬픽의 인기로 이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했고요. 마운자로와 젯바운드 같은 경쟁 상품을 개발한 일라이릴리의 주가도 함께 급등했는데요. 이 두 기업의 시총은 테슬라를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WHO에 따르면 이 전 세계 비만 인구는 1975년 이후 현재까지 3배 이상 늘어났고 2022년 기준 전 세계 비만 인구는 무려 1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에 대한 갈망, 즉 수요는 뜨거울 수밖에 없고 비교적 최근 개발된 의약품인 만큼 특허가 보장되는 10여 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안정적인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비만 치료제의 장밋빛 미래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GLP-1이 제약업계를 뒤흔든 약가 협상 대상 품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가 협상이란 말 그대로 새로 나온 약을 승인할 때 기업과 정부가 약값을 결정하는 협상을 의미합니다. 말이 좋아 협상이지 사실상 정부가 개입하는 약가 협상 대상 품목으로 지정이 되면 비싼 값을 받으려는 기업의 입장과는 다르게 정부는 가격을 인하하려고 하죠. 그리고 가격이 인하되면 GLP-1 판매로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던 수익이 줄어들면서 기업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GLP-1 제조사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 기업들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GLP-1의 약가 협상 품목 지정 가능성을 내다보려고 합니다. 현재 약가 협상 대상 약품으로 지정된 약품의 수는 총 10종입니다. 그 중에서 무려 40%가 당뇨병 치료제에 해당하고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2형 당뇨병 치료제만 무려 30%의 비중을 차지하죠. 미국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은 없지만 65세 이상 노인과 일부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방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메디케어 수혜자 중 28%가 당뇨 환자인데요. 사실 오젬픽은 체중 감량제로 사용되기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약물입니다. GLP-1이 본래 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기 때문이죠. 2021년 메디케어가 오젬픽 보조금으로 지출한 금액만 26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메디케어가 오젬픽의 총 비용 중 30%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오젬픽 등 GLP-1이 약가 협상 대상 약품으로 지정돼 가격이 인하될 경우에는 이 정부는 엄청난 금액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죠. 미국 의회 합동경제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 비만율은 2023년 44%에서 2033년 50.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때 비만과 관련된 의료비 지출이 2024년에서 2033년까지 10년 동안 무려 4조 1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고요. 현행대로 비만 치료제의 미국 내 가격이 매월 1,000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해보면 비만 치료제가 메디케어 보장 범위에 포함된 이상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역시 이 비만 인구에 비례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간접 비용도 높습니다. 비만은 합병증 등으로 인해서 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하락시킨다는 문제가 있죠. 비만율이 현재 수준일 때 총 노동 공급이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예상대로 비만율이 증가한다면 잠재적으로 5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GDP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율을 적용하면 이 기간 정부 세입은 1조 달러가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는 정부가 비만 치료에 지급해야 하는 보조금은 매년 늘어가는데 세입마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런 요인 때문에 현재 민주당계 인사들은 바이든 정부가 GLP-1을 약가 협상 품목에 포함시키도록 의회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만이 초래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GLP-1 비만 치료제를 한시라도 빨리 약가 협상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현재 약가 협상 관련법에 따르면 출시된 지 9년에서 13년이 지난 약품만이 약가 협상 대상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GLP-1, 그중에서도 비만 치료제로 식약청 허가를 받은 약품들은 이 시장에 출시된 지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최신 의약품이기에 현행 법안대로라면 2030년대나 되어
되어야 약가 협상 대상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예외를 둬서라도 이 내년에 당장 GLP-1을 약가 협상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GLP-1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와 런던의 킹스컬리지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오젬픽의 한 달분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이 89센트에서 4.73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 내 오젬픽의 한 달분은 이 소비자가가 968.52달러에 달하죠. 사실 오젬픽 한 달치에 사용되는 약물 그 자체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29센트로 우리 돈으로는 400원에 불과했습니다. 오젬픽의 성분명은 세마글루타이드인데요. 이 세마글루타이드를 1kg 만드는데 무려 7만 달러가 드는데 이를 주사하는 데 필요한 분량은 0.5에서 2mg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요. 개별 단가가 매우 낮게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제약사는 실제 오젬픽을 생산하는 데 드는 원가가 어떤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회수해야 할 투자 비용이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바이오 산업에서는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다고 잘 알려져 있죠. 노보노디스크는 지난해에만 R&D 비용으로 50억 달러를 썼다고 밝혔고요. 날로 높아지는 비만 치료제 수요 때문에 공장을 추가로 짓기 위해 60억 달러에 달하는 설비 투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반면 원가도 낮은데 GLP-1의 미국 내 판매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 의원은 앞서 살펴본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이 오젬픽 가격 인하를 촉구하는 서한을 노보노디스크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서한에 따르면 이 오젬픽 한 달분의 캐나다 판매가는 155달러, 독일 판매가는 59달러에 불과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가격 인하를 촉구할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매출액은 어떨까요? 오젬픽의 2023년 총 매출액은 957억 1,800만 크로네입니다. 그중 미국에서 발생한 매출만 630억 1,000만 크로네로 총 매출액의 66%에 달하죠. 심지어 위고비의 매출은 미국에 더 편중돼 있습니다. 2023년 위고비의 총 매출액은 313억 4,300만 크로네였는데요. 이 중 미국 매출이 294억 3천만 크로네로 비중으로 따지자면 94%에 달했습니다. 일라이릴리 또한 GLP-1 매출액 중 미국 비중이 매우 높은데요. 마운자로의 매출을 살펴보면요. 2023년 미국 매출은 48억 3,420만 달러인 반면 미국 외 지역의 매출은 3억 2,89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2022년에도 마찬가지로 미국 매출의 비중이 더 높았고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GLP-1이 다른 국가 대비 미국에서 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미국은 세계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판매량 자체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대로 제약사는 이 GLP-1 비만 치료제의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제약사들에게는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두 가지 변수가 남아 있는데요. 우선 약가 협상 무효화를 주장하며 이 제약사들이 제기한 소송의 향방이 중요합니다. 약가 협상 품목의 자사약품이 지정된 제약사들은 약가 협상 프로그램이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제약업계 전반을 대표하는 미국 제약협회와 상공회의소도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요. 일반적으로 소송이 완전히 매듭지어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리지만 지금으로선 제약사들이 법정 공방에선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제약협회와 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소송이 모두 법정에서 기각됐기 때문인데요. 개별 제약사들이 제기한 소송의 미래 또한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고요. 약가 협상이 완료되고 인하된 약가를 발표할 시점은 오는 9월 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제약업계가 항소에 나서고 상급심으로 케이스가 넘어가게 될 경우 이 지점까지 재판이 매듭지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어렵죠.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협상의 결과가 시장에 적용되는 2026년까지 제약사들의 항소가 성공한다는 정도일 겁니다. 두 번째 변수는 오는 11월에 열릴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입니다. 바로 바이든과 트럼프 내 정책적 차이를 기대하는 건데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보장 혜택, 그중에서도 오바마 케어의 연장선에서 약가 협상을 확장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 열린 국정연설에서는 이 메디케어의 협상력을 부여해 향후 10년간 500종이 넘는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처방 의약품 가격을 1년에 $2,000 이하로 제한할 것이라는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이처럼 약가 협상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현재 협상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물론이고요. GLP-1 또한 빠르면 다음 사이클에 가격이나 협상 대상 품목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탈환에 성공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음 대선에 도전하던 당시 캠페인에서 높은 의약품 가격을 유지하는 대형 제약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임 이후에는 입장을 선회해 후보자 시절에 비해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는 보건복지부 장관직에 대형 제약사 일라이 릴리 미국 지부장 출신인 알렉스 에이자를 지명하기도 했죠. 현재 후보자 입장으로 돌아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대형 제약사를 겨냥해 날선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페인 사이트에 실려있는 공약을 보면 만성 아동 질환 문제 해소를 약속하는 항목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공약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트럼프는 대형 제약사가 미국 환자들과 납세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거나 임명을 구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이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대형 제약사들을 지적했죠. 이 말만 들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이 GLP-1의 운명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친기업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당입니다. 공화당의 입김을 통한다면 이 자문위원회 인사들도 대형 제약사에 보다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임명될 가능성도 있죠. 뿐만 아니라 재임 시절에도 그랬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할 기회를 잡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핵심은 의료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거죠. 이에 더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디케어가 병원에 지급하는 외래 환자 보조금을 축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소속 정당의 입김 때문이든 본인의 의지 부족 때문이든 약가 협상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죠. 적어도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했을 경우에 비해서 제약사들은 매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와 더불어 최근 돌풍을 일으킨 비만 치료제, 그리고 그 운명을 결정할 약가 협상이죠.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앞으로도 머슬에서 꾸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인에버슬림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